예전에 한국에서 원하던 건 뭐였냐면 가정의 중심으로서 부양의 책무를 다하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예전에 아빠에게 가해지던 텐션이 좀 더 다채로워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 데이터 속에서 박하선님의 남편이 유수영 씨가 굉장히 좋은 남편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아이를 잘 돌보고 그다음에 본인이 하시는 집안일이나 요리라는 것이 능숙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급조된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감동하고 하나의 롤모델로서 인식되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이유가 이분은 뭐 육아를 담당하시고 이분은 어떤 생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아니라 양성 전부 다 각자가 커리어에 대한 기회를 얻고 사회 진출이 늘어났다면 가세 분담, 양육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공동 책임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공론을 넘어서 하나의 규칙이 된 것이고요. 일원으로서 평등하게 상대를 배려하고 그를 기반으로 본인을 바꿔나가는 사람 자체가 좋은 남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그냥 같이 나눈 내용들이 그대로 데이터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컨시퀀스가 뭐냐면요. 남성의 육아휴직자의 비율이에요. 아직도 멀었죠. 근데 희망적인 건 뭐냐면 비율이 늘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남성분께서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더 나이가 드신 예전 완고한 분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 방식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책무를 하기 위해서라면 직장에서의 총력을 해야 되는 건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아니요. 다녀오세요. 그다음에 부럽네요. 이미 컸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안 되니 이번 기회에 잘 보세요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불과 7년 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느리게 바뀌는 것 같아도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이라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좋은 남편의 연관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상위에 들어가는 것과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위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아빠는 친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밌는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와 함께 음식도 만들고 집안일도 함께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기본이에요. 요리가 확실히 크네요. 집안일.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뭐냐면 신뢰감을 줘야 되고 나의 자존감을 키워 올릴 수 있고 본인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살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능숙하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사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이전의 방식에 이제 한성에 대한 좀 치우친 것이 아니라 양성에 대한 고른 형태의 변화로 갔다고 볼 수 있고요. 떨어지는 게 뭐냐면 효자 떨어지고 있고요. 효자. 부인한테 잘해야 되는 거. 사랑꾼, 상남자 이런 거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꾼. 이건 어떤 거냐면 사랑꾼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문어적 표현이긴 한데 이런 건 얘기입니다. 아유, 내가 좋아하잖아. 믿고 따라와. 말만. 말로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런 얘기들.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블러핑 같은 거예요. 내가 말로만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실천은 그렇지 않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있는데 애교는 왜 하락하는 거죠? 애교는 괜찮지 않아요? 애교. 때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청소기를 한 번 더 돌려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설거지하라 이거예요. 그럴 시간에 설거지를 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맥락을 보시면 키워드 속에 들어있는 표현의 쓰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바로 나오죠. 애교나 떨지 말고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관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는 이미 그러신데 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는 아빠인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네 라고 느끼실 수 있죠. 이 차이를 어떻게 현행화시키는지가 저희가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느꼈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거, 난 아직 못 느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